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쉬헐크가 공개되면서 헐크의 근력과 내구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위를 집어 던지거나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등 살벌한 남매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근력과 내구력은 필수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 4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샹치입니다. 신체 스펙 자체는 평범한 편이지만 위대한 수호자의 비늘을 이용해 만든 전투복을 통해 막강한 방어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텔링스의 최대 출력까지 견디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텔링스의 물리 공격은 바위를 파괴하고 호수를 가로지를 정도였죠. 다만 어디까지나 강화 인간이 아닌 만큼 텔링스의 공격을 받고 잠시 기절하는 등 극심한 충격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하이틴 히어로 미즈 마블입니다. 엑스맨 유전자와 뱅글을 통해 노어 디멘션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방어막을 형성하거나 전신 슈트로 신체를 보호하는 등 정말 무궁무진한 활용법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전신 슈트를 통해 총알을 튕겨내거나 가뿐히 트럭을 밀어버리는가 하면 땅에 구멍을 낼 정도로서 거의 헐크가 아기를 낳은 수준의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텔링스와 마찬가지로 활용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편이지만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텔링스와는 달리 상당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사기적인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웨이홈에서 한층 강력한 위력을 보여준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 최고의 숙적 그린 고블린과의 전투에서는 무려 건물이 파괴되는 공격에도 살아남는 놀라운 내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내구력이 뛰어난 샘 스파 역시 옥토퍼스의 기계팔을 버티거나 지하철에 부딪히는 와중에도 전혀 치명상을 입지 않았는데요. 이미 지하철과 선박을 잡고 버틴 모습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만 MCU의 경우 생체기가 생기거나 갈비뼈에 타격을 입는 등 메인 숙모가 막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상 없이 시니스터 6를 상대하는 등 회복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전신을 비브라늄으로 두른 블랙팬서와 화이트 비전, 팔콘입니다. 마블 최고의 금속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며 일반인의 공격을 비롯해 헬기에서 발사되는 총기류에는 이동조차 없는가 하면 충격을 흡수해 방출하는 기능까지 탑재되면서 물리 공격 한정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인피니티 워에서 콜버스의 창이 비전의 신체를 관통하거나 타노스의 완력에 파괴되는 등 비브라늄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을 겪기도 했는데요. 페이즈 4에서는 한동안 뜸한 인물들이었지만 앞으로 개봉될 와칸다 포에버와 캡틴 아메리카 4에서 다시 한번 비브라늄의 위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그린 이터널스입니다. 코스믹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만큼 다른 종족보다 우월한 신체를 자랑했는데요. 이터널스의 리더 이카리스의 경우 초속 1만 km를 달리는 마카리의 공격을 수차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하나 입지 않은 내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카리 역시 이러한 스피드를 버티기 위해 상당한 내구도를 지니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거의 수십 대의 전투기와 들이받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일부 멤버들은 짱돌을 맞고 기절하는 등 이터널스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CU 개국 공신이자 여전히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 아이언맨입니다. 슈트를 만든 금속은 비브라늄보다 약한 티타늄이지만 유일하게 타노스의 피부에 상처를 내면서 거의 비브라늄 이상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펀치 한 방에 에너지가 방출되며 기절한 블랙팬서나 타노스의 손에 구속되어 아무것도 못한 여타의 인물들과는 달리 자잘한 반격이라도 시도하며 끈질긴 저항력을 보여주었죠. 또한 헐크와 맞짱이 가능한 헐크 버스터까지 개발하면서 평범한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후 아이언맨의 후계자로 와칸다 포에버에서 리리 윌리엄스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과연 아이언맨의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흡사 오은영 박사님을 연상케 하는 쉬헐크와 헐크입니다. 헐크의 경우 핑거 스냅을 시연한 인물 중에서
타노스와 함께 유일하게 생존했었죠. 다만 라그나로크에서 토르의 번개를 맞고 기절하거나 타노스의 펀치를 맞고 쓰러졌다는 점에서 타노스에게 맞고 멀쩡했던 토르에 비해 살짝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니퍼의 경우 유전적인 특성 때문인지 헐크의 피와 섞이자마자 헐크로 각성했으며 인격을 컨트롤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배너에 비해 시작부터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전 경험이나 약간의 스펙 차이는 있을지언정 서로 치고받는 장면에서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엄청난 근력과 스피드가 있어야만 가능한 손뼉치기까지 빠르게 터득했습니다. 다만 워낙 격렬하게 싸운 탓인지 토니가 배너를 위해 만들어준 바가 박살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토니와 배너의 사이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알 수 있었죠. 히어로 생활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갑작스럽게 법정을 쳐들어온 타이타니아를 물리치면서 본격적으로 데뷔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최강자 토르입니다. 타노스의 공격에도 크게 치명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내구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중성자 별의 에너지까지 버틸 정도이지만 장시간 노출된다면 사망할 정도이며 헬라의 네크로소드의 한쪽 눈을 잃는 등 막대한 권능을 지닌 무기 앞에서는 데미지가 들어가는 편이었습니다. 타노스와의 전투에서는 펀치를 맞고 기절했던 헐크에 비해 수차례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노스를 저지했는데요. 만일 토르가 핑거스냅을 한 뒤 부상을 당했더라면 스트레인지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을까요? 상당히 높은 순위권을 차지한 캡틴 마블입니다. 크리 종족의 피를 수혈받으면서 엄청난 신체 스펙으로 각성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몸에 두른 광양자 에너지 버프의 힘으로써 빠른 비행 속도를 이용해 우주선을 들이받거나 파워스톤을 맞고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타노스의 손가락을 완력으로 저지했으며 와디프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싸우긴 했지만 토르와 거의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거나 울트론을 지구 내해까지 밀어붙인 유일한 인물이었죠. 다만 838 캡틴 마블의 경우 광양자 에너지를 빼앗기자 석상에 깔려 죽을 정도로 약화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난 같은 크리 종족 자체의 스펙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위권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내구도와 근력은 타노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이언맨이 펀치를 제외한 그 어떤 공격조차 통하지 않았으며 그것마저 시야를 가려 기습해야 겨우 통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핑거스냅을 2번이나 시전했음에도 죽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로키와 토르의 공격은 물론 비브라늄의 주가를 떨어뜨린 장본인이었는데요. 비록 각성한 완다와 캡틴 마블의 등장으로 인해 엔드게임에서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타노스를 제외한다면 이 둘을 상대할 자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스가르드 최고의 전사 헬라입니다. 무려 토르의 망치를 맨손으로 파괴할 정도로 압도적인 근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토르의 망치는 스톤브레이커와 마찬가지로 비브라늄보다 훨씬 단단한 우르로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우르로 만들어진 무기를 파괴한 인물은 망치를 파괴한 헬라와 타노스의 쌍날검을 파괴한 완다 단 2명뿐이었습니다. 망치를 든 캡틴이 타노스에게 어느 정도 데미지를 먹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실로 헬라의 근력과 내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와디프2에서 헬라의 등장 루머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작품에서 좀 더 자세한 스펙이 공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내구도를 지닌 헐크의 스판 바지입니다. 토니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소재로서 완벽히 헐크의 그곳을 가려 전체 관람가를 준수하는 막강한 내구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쉬헐크에서도 스판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는데요. 아무리 험난한 전투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내구력을 지닌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내구도를 지닌 인물들이었습니다. 점점 강력한 초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호크아이도 슈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개봉될 와칸다 포에버와 앤트맨, 그리고 매주 방영될 쉬헐크에서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